2021년에 그 교육계를 완전 발칵 뒤집어 놓은 진짜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네. 그 수치 말씀이시죠? 네네. 그 당시에 중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슈에탕엑스에 무려 8천만 명이 몰렸고요. 그리고 미국의 에디엑스에는 3,500만 명이 몰렸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정말. 그쵸?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인터넷만 탁 연결하면 전 세계 최고 명문대의 지식을 완전 무료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던 거죠. 말 그대로 지식 접근성이 대폭발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거대한 지식의 축제에서 강의를 끝까지 수료한 일반 대중의 비율이 과연 몇 %였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단 14%였습니다. 나머지 86%는 중간에 그냥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헬스장 연간 회원권 끊어놓고 며칠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완전 적절한 비유네요. 왜 우리는 막 MIT나 하버드 최고 석학들의 강의를 눈앞에 차려줬는데도 클릭 몇 번 하다가 결국 창을 닫아버리는 걸까요?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단순히 기술이나 도구의 변천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14%라는 수치가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환상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질 좋은 지식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똑똑해질 거다 이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좋은 강의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그 믿음이 왜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발전의 역사가 아니고요. 아, 그럼 어떤 이야기인가요? 과거에는 되게 견고한 성벽 안에 갇혀있던 소수 권력층의 전유물, 즉 지식이 대중에게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거대한 배움의 권력 이동에 관한 서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배움의 권력 이동이라. 진짜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우리가 왜 최고급 강의를 줘도 떠먹지를 못하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인류가 그동안 지식 주변에 처져 있던 장벽들을 어떻게 부숴왔는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장벽을 마주해보죠. 네, 슬라이드 보시면 인류의 교육사가 4단계 패러다임 전환으로 설명되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바로 15세기 활판 인쇄술입니다. 구텐베르크 혁명이죠. 이전에는 책 한 권이 집안책 값이랑 맞먹었잖아요. 수도사들이 막 일일이 손으로 다 썼으니까요. 진짜 소수만의 것이었네요. 그쵸. 근데 인쇄술로 지식의 복제가 저렴해지면서 대중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비용의 장벽이 붕괴된 겁니다. 아, 비용의 장벽이요? 네. 그리고 시간이 훌쩍 뛰어서 20세기 개인용 PC와 소프트웨어의 등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그 60년대 플래토 시스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배우려면 거대한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는 특정 대학 건물로 가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의 자동화가 개인의 책상 위로 오면서 공간의 장벽이 사라진 거죠. 내가 있는 방안이 바로 학교가 된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앞서 언급하신 2010년대의 무크 혁명입니다. 코세라, 에덱스 같은 플랫폼들이요. 아, 전 세계 강의실을 인터넷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의 전달을 완벽하게 이뤄내면서 마침내 접근성의 장벽마저 무너뜨린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 비용 해결됐고, 공간 제약 사라졌고, 접근성까지 다 해결됐잖아요. 물리적인 장벽은 다 부서졌는데, 그럼 이미 교육은 완벽해진 거 아닐까요? 겉보기엔 그렇죠. 근데 왜 아까 수료율은 14%밖에 안 됐냐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깰 장벽이 남았나요? 네, 가장 거대하고 본질적인 장벽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죠. 바로 1:1 맞춤의 한계입니다. 1:1 맞춤이요? 기술 덕분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명강의를 볼 수는 있게 됐는데 문제는 그 수백만 명의 배경 지식이나 이해 속도가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쵸. 다 다르죠,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에는 성공했지만 그걸 개개인의 뇌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습득의 개인화에는 실패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쓴 레시피를 무료로 뿌려도 내가 내 주방에서 요리할 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옆에서 1:1로 안 알려주면 결국 망치고 배달음식 시켜 먹게 되는 거랑 똑같네요.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아, 접근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이 접근성의 폭발이 꼭 학습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무크의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 하려니까 의지도 약해지고 방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성신여대 K무크 사례를 보면 완벽한 해법이 하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데이터 봤어요.
똑같은 온라인 강의인데 성신여대에서 한 거는 수료율이 무려 93%에서 99%까지 막 치솟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죠. 아니 14%랑 99%는 너무 다른데?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가요? 단순히 대학 학점 인정해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보상이 아닙니다. 바로 교수자의 아주 정교한 학습 설계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학습 설계요? 네, 단순히 명강의 영상을 툭 던져놓은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먼저 시청을 하고 오프라인 교실에서는 토론하고 문제를 푸는 플립 러닝 방식을 아주 치밀하게 제도적으로 짠 거죠. 거꾸로 학습 같은 거군요. 맞아요. 이 극적인 수료율 상승을 활성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그걸 학습자의 뇌로 밀어 넣어주는 정교한 제도적 커리큘럼이랑 결합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학습 설계를 요즘은 AI가 어떻게 돕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드디어 네 번째 패러다임 전환인 AI 튜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2025년에 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캐스팅 연구진의 논문이죠. 맞아요. 기존 교육에서 엄청 좋다고 하던 활성학습 방식이랑 PS2-8이라는 AI 튜터를 사용한 방식을 비교해봤대요. 근데 AI 튜터를 썼을 때 학습 성과가 무려 2배나 향상됐다고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교육공학에서는 2배 향상이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니까요. 대체 AI가 무슨 짓을 했길래 성과가 2배나 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단순한 정보 검색기가 아니라 초개인화된 페이스메이커로 봐야 합니다. 페이스메이커요? 마라톤 할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그 페이스메이커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보통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한정된 시간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의 학생들에게 진도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보통 중간에 맞추죠.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은 지루해하고 못 따라가는 학생들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AI 튜터는 학생의 이해 속도, 즉 페이싱을 실시간으로 맞춥니다. 속도를 조절해준다는 거군요. 네, 학생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학생의 뇌 구조에 맞는 최적의 학습 경로를 실시간으로 다시 짜주는 거예요. 나만의 1:1 과외 교사가 24시간 붙어 있으니 성과가 오를 수밖에 없죠. 와, 그러니까 비전문가분들도 딱 이해하기 쉽게 명문대들이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이미 많이 도입하고 있죠. 조지아 공대에서는 질 왓슨이라는 AI 조교가 무려 1만 건이 넘는 반복 질문에 97%를 자동으로 대답했대요. 행정 부담이 획기적으로 준 거죠. 새벽에도 바로바로 답장이 오니까 학습 흐름이 안 끊기고요. 맞아요. 그리고 미시건 대학의 엠라이트 시스템은요. 교수가 일일이 채점하기 힘든 대규모 글쓰기 과제를 자동 텍스트 분석으로 쫙 피드백을 해준답니다. 하버드대 CS50 코딩 수업도 유명하죠. 네네. 코딩하다 오류가 나면 24시간 내내 AI가 1:1 튜터가 돼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토론토 대학의 올데이티에이는 한술 더 뜹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교수님한테 실시간으로 리포트를 해요. 교수님, 지금 학생 40%가 방금 하신 특정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 진짜 교수님들 옛날에는 기말고사 채점하면서 뒷목 잡았을 텐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네요. 완전 혁명이죠. 근데 완벽해 보이는 AI에게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 이야기의 좀 무서운 이면을 살펴볼 차례네요. 아니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요. AI가 막 정답 다 알려주고 24시간 과외를 해준다면 우리 학생들 나중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간단한 암산 능력도 잃어버리잖아요. 지식을 막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겨주면 정작 뇌는 퇴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학계에서는 이걸 인지적 패러독스, 즉 인지적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역설이요? 네, 2025년 호세 연구진의 데이터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데요. 그냥 정답을 다 뱉어내는 단순 범용 AI를 학생들에게 쓰게 했더니 숙제를 빨리 하니까 문제 풀이량 자체는 48%나 증가했습니다. 오, 48%나 더 풀었다고요? 겉보기엔 공부 엄청 열심히 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실제 개념 이해도를 측정해 보니까 오히려 17%가 하락했어요. 헐,
17%가 떨어졌다고요? 네.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땀 흘려야 할 과정을 AI한테 다 맡겨버린 거죠. 이걸 인지적 오프로딩, 즉 생각의 외주화라고 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AI는 결국 학생들의 뇌를 마취시키는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새삼에 정답을 너무 쉽게 얻으니까 생각하는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군요.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행히 이 독을 약으로 바꿀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공학적 설계, 즉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이걸 스캐폴딩 도구로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스캐폴딩이면 그 건축 현장에 건물 지을 때 세우는 비계, 임시 발판 같은 거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건물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 지지해주고 빼는 발판처럼 AI도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도울 뿐이지 대신 건물을 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오, 와닿네요. 그럼 그 세 가지 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인지 조절입니다. 인지 조절이요? 정보가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면 뇌에 인지 부하가 와서 사고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인터넷 정보나 다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라 교수자가 딱 검증한 제한된 자료, 즉 closed dataset 안에서만 정보를 잘게 쪼개서 주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아,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떠먹여주는 영양사 같은 역할이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은요? 두 번째가 능동적 개입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즉각적인 정답을 주는 대신에 힌트와 질문을 제공해서 능동적 사고를 유도하는 거예요. 오, 정답을 안 알려준다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코딩 에러 나서 물어봤는데 스무고개 하면 진짜 속 터질 것 같은데요? 하하, 좀 답답하겠죠. 근데 이 줄이 틀렸어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쓴 변수 값이 목적에 맞을까라며 소크라테스처럼 묻는 겁니다. 그래야 즉각적으로 오류를 파악하고 자기 뇌를 쓰거든요. 아, 뇌 근육을 강제로 펌핑시키는 호랑이 PT 선생님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정서 및 페이스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좌절하잖아요. 그쵸, 도망가고 싶죠, 막. 이때 AI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분할해주고 틀렸어가 아니라 여기까지 끈기 있게 접근한 거 참 좋아. 다음엔 무슨 공식을 써볼까 하면서 정답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집중하는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와, 성장 마인드셋을 독려해주는 거네요. 진짜 완벽한 페이스메이커 맞네요. 이제 대망의 결론입니다. So, what does this all mean? 청취자 여러분, 지식의 장벽이 무너지고 AI 튜터가 등장한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진정한 교육 민주화의 완성은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역할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요? 먼저 교수자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이 강력한 AI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학습 경험 설계자, 즉 아키텍트로 진화해야 하고요. 네네. 그럼 저나 우리 청취자 같은 학습자들은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AI 결과를 맹신하지 않는 비판적 사고. 둘째, AI를 정답 자판기가 아닌 나를 위한 정교한 거울로 보는 구조적 이해. 비판적 사고, 구조적 이해, 그리고요?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AI를 내 페이스메이커로 적극적으로 부리고 통제하는 주도적 학습 태도, 즉 에이전시를 가져야 합니다. 배움의 운전대를 꽉 쥐어야 한다는 거군요. 진짜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쉼없이 달려온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배움을 사랑하는 청취자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식의 전달과 개인 맞춤형 페이스 조절까지 AI가 완벽하게 해내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네. 교육에서 영원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공감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 고뇌해야 하는 도덕적 판단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지식의 장벽이 허물어진 이 시대에 부디 여러분이 AI를 딛고 서서 배움의 주도권을 쥐시기를 응원합니다.